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이크를 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한 달 동안 또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요. 또 날씨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그렇죠? 한 달이 너무 일찍. 네, 그러니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마이크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제 나오네요. 예, 아유, 이런 참. 네, 우리 꿀성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원장님의 목소리를 조금 늦게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항상 똑같이 병원에서 환자분들 뵙고, 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10년째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올해가 이제 하이큐 치과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10주년 그 행사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1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10주년이라는 의미는 참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도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선 가장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또 환자분들께서 찾아주시고 병원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한결같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주제,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보면서 한국 환자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게 통계가 있어요. 저 혼자만의 통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환자들의 반응에 관한 통계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이제 관한 질문들. 이제 공통된 질문들. 그렇죠.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가. 그리고 환자분들의 형태. 재밌다. 네, 이런데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치과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돈? 맞습니다. 그거 제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땡땡땡 얼마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명을 다 들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치과 비용은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그것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요.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땡땡땡 아픈가요?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때 이제 치과라는 그 개념이 이제 즐거운 곳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프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 뭐 치료를 받기 전에라는 치료하는 도중 아니면 치료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아픈가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신경들이 많이 몰려 있고 예민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만 건드려도 사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큼 용감하시거나 용감 안 하시거나는 치과 오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땡땡땡 얼마나 오래 가나요? 뭐 크라운을 씌웠다거나 땜빵을 했다거나 치료를 하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오래 가는 그런 치료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이 세 가지가 제가 봐서는 거의 뭐 한 90%의 환자분은 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래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70대 80대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저한테 그냥 말씀을 하시기를 10년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여쭤보시면 아닙니다.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땡땡땡 얼마나 오래 가나요에 네.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거 하면은 뭐 얼마가 하지? 비싸게 주고 했는데 1년만 가고 말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라는 것은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보통 언뜻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오늘 나와서 크라운은 몇 년 갑니다, 임플란트는 몇 년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평균적인 크라운이 몇 년이 가고 뭐 임플란트를 했을 때 통계상으로 네.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위를 때렸을 때 뭐 신경치료했을 때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예후라는 거예요. 예후. 예, 예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치과 쪽도 그렇고 이제 의과 쪽, 의예과 쪽도 예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rognosis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그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미리 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나 치료를 봐서 미리 알아보는 거는 어떤 걸 미리 알아보냐면 얼마큼 잘 쓸 수 있는가, 네. 얼마큼 문제가 없이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예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치료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리 예측한다는 그렇죠. 얘기인 이제 거죠. 여러 가지 예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 네. 치과계에서는 예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그 예후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후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얼마큼 오래 갈 수 있게 치료를 하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가정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선 모든 치료가 예후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어떤 치료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주어진 예후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통계상으로 네. 그런 어떤 예후들이 있는데 그 보통 실제 치료의 통계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엄청 많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이거를 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이 98%라 그래요. 어우,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믿으세요? 또 그렇게 여쭤보니까 글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임플란트 한 분이 5분 아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이 환자분이 아는데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고생하시고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임플란트 성공률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60%밖에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떤 주관적인 그 주변의 환경 아니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를 봐서 이제 객관적인 것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분하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네. 그러면 통계가 조금 더 확실할 수가 있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환자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치료에 대해서 특정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셔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죠. 미리 이렇게 예측해보고 나도 이 실패하는데 들어갈 거야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6988이면 저도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속해 있길 바라는데 늘 제 상황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통계를 안 믿는 그런 불신이 좀 생겨버렸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이런 상황들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임플란트라고 말을 하면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뭐 98%는 맞아요. 네. 그런데 다른 통계가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험이 부족한 그런 뭐 임플란트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통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통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는 거는
이제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죠. 그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뼈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우리가 또 더 다른 또 예후들을 좀 알아보기 전에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오늘 또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요, 그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신청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바로 전날 그 노래를 선택을 합니다. 어제였군요. 네,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노래를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요즘 노래는 잘 몰라요, 솔직히.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노래를 많이 알고 이제 그때 한국에 이제 뭐 80년대나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노래 알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노래가 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초월한다 하면 한결같이 듣기 늘 좋은 노래들. 네, 그래서 네. 그 가수분들이 있어요. 네, 이승철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뭐 이문세 뭐 네. 이런 분들 노래하실 때 보면 지금 들으나 뭐 나중에 들으나 그 전에 들었을 때나 이제 느낌이 비슷한. 그래서 그러니까 촌스럽지 않은. 네, 그렇죠. 낡지 않고 되게 항상 새로운 것 같은.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 노래가 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임재범 멋있죠. 씨의 노래라서 어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 노래 같이 신청하고 들었으면 하겠다 싶어서 그 너를 위해라는 노래 네. 신청했습니다. 네. 여기에 채팅창에 보니까 진짜 원장님 너무 귀여우시다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애쓰시고 우리 애청자분과 함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 참 좋다고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자, 임재범이 부르는 너를 위해 듣고 올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하이큐 치과의 배혜욱 원장님 모시고요, 여러 가지 치과 진료에 있어서의 예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후를 좌우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을 해서 뽑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 예후가 좌우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치료하시는 그 의사분의 실력과 역량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치과 대학을 나오시면 다 이제 그 어떤 원칙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고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치료의 원칙을 고수를 하고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좋은 거는 그 불변의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 환자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아주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의사분들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게 100%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끝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약간 거를. 좀 맹신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의사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걸 물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후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든 이유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믿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들었는데 100%라고는 볼 수는 없고 네. 다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치료를 하신 후에 이제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맞아요. 이것도 예후가 관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잇몸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하시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딥클리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잇몸을 이제 절개해서 잇몸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잇몸 치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했다고 한번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기적인 검진이라든지 클리닝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될 수가 있고 네. 양치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예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치료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관리라는 거, 이제 어떤 치료를 끝난 다음에 관리라는 거는 그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덮어놨어요. 네,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에.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는데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크라운을 본인 치아처럼 뭐 양치질을 잘 하시고 치실도 잘 하시고 그래서 크라운하고 그 본인 치아 있는 부분이 뭐 썩지가 않도록 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크라운 안에 썩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크라운 안에서 썩어서 아프시거나 뭐 크라운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디하고 영향이 됩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예후의 요소. 이제 뭐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하고 100%는 아니지만 이런 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료를 마친 후에 이제 항상 병원에 와서 여쭤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잇몸 수사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쭤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양치질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셔서 네. 이거를 검사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3달마다 한 번씩 클리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고. 약하신 분이군요. 예, 그래서 치석이 훨씬 빨리 쌓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피가 나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관리라는 것은 그 특정 치료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나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담당하신 그 선생님과 네. 그리고 그 병원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예후를 좌우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치아 치료를 시작하는 당시에 치아나 잇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요. 그렇죠.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치료를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병원에 치과가 아니고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병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병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아날로그고 디지털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가 뭡니까? 아날로그는 아주 서서히 깊게 오랜 시간. 옛날 시계 보면 이렇게 초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시계는 숫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날로그라는 말은 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전이 발전 돼서 단계. 예, 단계가 있는 거고 디지털은 뭐 하루아침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디지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뭐 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데 그 통증이 생긴 자체는 디지털일 수 있는데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오래전부터 생겨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 상태가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과 원장님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최선을 치료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환자분이 아무리 관리를 하셔도 네. 이제 그 치료 당시의 질병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잇몸 치료를 하는데 이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충치가 많으세요. 네. 충치가 되게 많아서 이제 환자분이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후가 상태가 치료 시작 당시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예후가 지배적으로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모든 병이 초반에 살짝 들었을 때와 깊어졌을 때의 그 낫는 속도나 회복의 정도가 완전 다르니까요. 그쵸.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충치가 있다고 봤을 때 충치가 처음에는 충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떼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점점 진전이 돼서 이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상태가 되고 네. 그리고 조금 전 진전이 돼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진전이 됐을 때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네.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시작하는 당시에 그런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치아는 저희가 이렇게 해보지만
지금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예후를 좌우하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좀 들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후 결국에는 얼마큼 오래 가느냐 이런 것은 양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크라운 하면 얼마 갑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 왼쪽 크라운은 왼쪽 아래쪽 크라운 30년 갔는데요. 지금 뭐 오른쪽 아래쪽 하는데 이것도 30년 갑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찔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양적으로 이것이 뭐 임플란트 하면 몇 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후를 좌우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치아나 잇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네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보셨을 때 심지어는 문제가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네. 가서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받았을 때는 예후가 더 좋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렵죠. 예, 네. 그렇고 질병이 있다면 치과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모든 병이라든지 그런 쪽을 봐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면 이제 예후가 좋다는 거. 네. 예,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예. 뭔가 이상을 느낄 땐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 나누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